평소 특별한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의 소중한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나 삶의 의미 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병을 앓고 삶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한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모두 뒤엎을 만큼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신경 쓰지 않았던 가족의 소중함,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등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3,000명 이상 환자의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 의사인 오자와 다케도 씨가 발견한 내용을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책을 통해 세상을 떠난 환자들로부터 배운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오자와 의사는 사람은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빛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품는 사람 등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사람은 온화한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마음에 새겨두면 앞으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은 가족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표현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은 그 존재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더 많이 눈에 띄게 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긴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호스피스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하나같이 가족을 떠올리며 가족의 존재를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아내나 자녀,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멋진 가족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좀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때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길 걸 그랬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못 되었더라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가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에게 더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과의 추억은 평생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며 가족과의 애정과 신뢰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진심으로 느낄 때 사람은 큰 행복을 느낀다. 특별히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거나 나는 나의 양심에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진심으로 느낄 때 사람은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지쳐있던 환자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배운 것을 글로 쓰기로 결심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왔던 것 같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안일과 육아, 간병에 쫓기다 보니 나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푸념하던 여성 환자는 가족의 웃음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행복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 전의 삶이 힘들었더라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확신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순간 지금까지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세 번째,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서 나는 안 된다거나 나는 가치가 없다거나 나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과 자신과 자신의 삶을 암울하게 부정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자신은 가치가 없다,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빼앗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자신과 자신의 삶을 굳건히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한마디가 자신을 구원해주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좌절과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자신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된다,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상처 입히면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욕까지 무너뜨리게 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면 되고 그 노력이 쌓여 인생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4번째,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맡긴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성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삶의 방식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이 쌓이게 됩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가족,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추구해왔던 것, 소중히 여겼던 것을 맡기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한 우물만 열심히 파며 고집과 집념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삶의 버팀목을 잃은 것 같고 자신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소중히 여겨왔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소중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때 사람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 5번째,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낸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항상 불안과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그때 그 순간을 소중히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날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기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면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